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뒤에 메인테이너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오픈소스에서 이제 메인테이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정말 많은 오픈소스들이 있죠. 저희가 지금 제가 아는 주요 오픈소스들의 로고들을 쭉 모아봤는데, 저희가 개발할 때 이제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가 없으면 사실 업무든 개발을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고, 정말 공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오픈소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오픈소스들이 있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정말 편하게 정말 빠르게 개발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들이 다 운영되고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 그 뒤에서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게 되는 거겠죠. 물론 그 사람들도 그걸 하는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저희가 너무 자연스럽게 갖다 써서 의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오고 왔고요. 일단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컨트리뷰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컨트리뷰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기여자가 되고요. 기여자는 이제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여가 뭐야 라고 말하면 이제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일단 GitHub 서비스 같은 데서는 기준으로는 이제 저장소에 커밋이 들어간, 코드가 들어간 사람을 이제 컨트리뷰터로 이제 목록에 나온다거나 이제 댓글을 남길 때 옆에 표시되거나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오픈소스 생태계로 생각하면 거의 모든 게 기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쉽게는 특정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제가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도 기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제가 뭐 블로그를 쓴다거나 세미나 같은 데 와서 특정 오픈소스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기여가 될 테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버그 리포팅을 한다거나 기능 요청을 한다거나 뭐 플리케를 올려서 코드를 직접 제출한다거나 하는 것까지 해서 모두가 다 기여자가 될 수 있죠. 여기서는 사실 컨트리뷰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메인테이너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좀 더 컨트리뷰터는 그냥 브로드한 의미로 모두가 기여의 범주에 들어가는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메인테이너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조금 용어가 다르긴 한데, 메인테이너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유지보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보통 개발을 할 때 이제 개발 과정과 유지보수 단계를 좀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가장 크게는 코드를 이제 보통 깃을 쓰니까 푸시할 수 있고 커밋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외에 뭐 저장소에 대한 권한 관리나 주변 뭐 CI나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메인테이너라고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지탱하는 사람들이죠. 요즘은 조금은 덜 쓰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예전에는 메인테이너를 이제 커미터들이라고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요즘도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커미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커밋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용어의 유래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GitHub 같은 시스템이 없었고, 제가 코드를 수정하려면 패치를 만들어서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면 커미터들이, 그러니까 실제 커밋을 할 수 있는 권한인 사람들이 코드를 이제 커밋해 줘야 내 코드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확실하게 나눠진 권한으로 인해서 커미터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커밋 권한도 무조건 물론 있긴 하지만 메인테이너들도 플리캐스트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커미터 말고 뭐 머저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메인테이너 같은 용어를 더 좀 넓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진 않지만 이제 BDFL, 이제 한국말로 하면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 같은 말이 있고요. BDFL은 모든 프로젝트에 있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프로젝트의 창시자들, 그래서 이제 많은 메인테이너들이 있지만 이제 독보적으로 가장 최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BDFL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리눅스의 라이너스 토발즈나 장고의
귀도 반로섬 같은 경우가 있죠. 예, 지금은 이제 귀도 반로섬은 BDF에서 물러났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BDFL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이 셋을 다 따로따로 설명할 건 아니고요. 메인 터미널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에는 사실 이런 권한을 가진 세 타입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먼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메인테이너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개발로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하지 않아도 뭐 친구분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프로젝트 하거나 하실 때 개발하면 하는 일반적인 일들을 그냥 보통 해요. 보통 하는데 이제 오픈소스를 보고 있지 않으면 그냥 자연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코딩을 하죠. 저희 이제 다 개발자하고 프로그래머니까 이제 코드를 짜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일이고요. 뭐 프로젝트의 특정 기능이나 아니면 새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만들기도 하고 리팩토링을 하기도 하고요. 버그로 리포팅 된 것들을 이제 수정하기도 하고 뭐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죠. 네. 그런 과정이 포함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요. 네. 뭐 코딩할 때 시간이 얼마 걸리나 같은 거는 뭐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뭐 GitHub을 제일 많이 쓰니까 GitHub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이슈 관리를 하죠. 이슈라는 거는 사실은 뭐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 컨트리뷰터들이 메인테이너하고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A가 질문하면 B가 대답할 수도 있고, 뭐 B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뭐 많은 이제 열린 토론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메인테이너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티켓, 그 이슈를 이제 그러니까 닫고 다시 열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인테이너들이 계속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권한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열려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라벨을 달아야죠. 뭐 이 티켓에 이제 종류를 달기도 하고 뭐 난이도를 달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뭐 need to discussion이나 아니면 처음에 올려준 사람들한테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뭐 need feedback 이런 식의 레이블을 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마다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라벨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냥 행위 자체는 라벨을 다는 간단한 행위지만 사실 그걸 달래면 내용도 다 읽어봐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 실제로 버그인지 아닌지도 하려면 사실상 시간이 꽤 많이 들기는 합니다. 뭐 간단한 버그 같은 것만 해도 실제 이게 진짜 버그인지 아닌지 재현도 해봐야 되고 때로는 사실 해당 프로젝트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 문제나 그 올린 사람의 환경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상은 다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소비되죠. 저도 해보면 아주 간단한 그냥 넘어가는 이슈 아니면 좀 보려면 한 짧게도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씩 보는데도 그냥 보고 확인해보고 뭐 의견 남기고 하려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일수록 하루에 막 이슈가 많이 올라오면 거기에 상당한 시간을 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플리퀘스트 관리해야 되고요. 리뷰해야죠. 이제 다른 메인테이너들이나 컨트리뷰터에 올린 플리퀘스트를 리뷰하고 이것도 간단한 것들은 그냥 GitHub에서 보고 의견을 남길 수 있지만 조금 커지면 직접 내려받아서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다른 부분 빠진 거 없나 체크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CI나 여러 가지 서비스로 자동화하고 체크할 수 있는 걸 해놓지만 그걸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리뷰하는데도 시간이 사실상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벨을 붙여야 되고요. 코드 리뷰는 이제 업무에 해보셨으면 이제 그 주고받는 그 시간들을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릴리즈 해야죠. 이거를 프로젝트를 이제 코드를 계속 넣고 개선을 했으면 이제 메인테너들끼리 논의를 하거나 해서 뭐 패치 버전을 내보낼 건지 메이저 버전을 올려서 내보낼 건지 같은 걸 정해야 되고 언제 내보낼지도 정해야 되고 체인지 로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 뭐 릴리즈 같은 경우는 메인테너 중에 일부 사람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신경을 써야 되고, 보통은 이제 릴리즈가 나가면 꽤 높은 확률로 버그 리포팅이 오죠. 중요한 버그 리포팅이. 그래서 마이너 버전이나 메이저 버전 올리면 그 다음날이나 일주일 이내에 바로 패치 버전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뭐 쿠버네티스 같은 아주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릴리즈 팀 같은 게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물론 이 사람들도 당연히 메인테이너라고 부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일반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는, 만약 릴리즈 팀이 따로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은 메인테이너들이 나눠서, 아니면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은 또 따로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이제 많은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뭐 몰랐다거나 이제 대단한 내용이 있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드는 작업들, 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런 메인테이너들이 보통 프로젝트를 한 개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하나만 해도 이제 저런 것들 매일 관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스프링이나 뭐 쿠버네티스나 큰 프로젝트 하나를 보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보는 건 메인 프로젝트 보지만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거나 아니면 가져다 쓰는 모듈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하려면 메인테이너가 이제 몸이 모자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네, 그걸 일일이 전부 다 챙기려면. 네. 그리고 메인테이너들이 회사 업무랑은 조금 다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뭐 릴리즈 일정에 맞춰서 한번 확 달리고 말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걸 하는 목표가 있고 하고 싶은 건데, 중간에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각자 메인터들이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 일일이 챙겨주면 자기가 너무 피곤하니까 좀 까칠하게 아니면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아니면 그거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다 잘 반겨주고 일일이 가이드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슈 같은 거나 필리크를 올려도 적당한 선에서 좀 무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업무처럼 요청 들어온 대로 다 대응을 하면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기 전 정도까지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아니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정도의 페이스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큰 프로젝트를 막 참여해보고 그러진 않았는데, 메인테너들끼리 별로 그런 거에 대해 재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요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답이 없거나 아니면 자리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고 왜 안 나타났냐 이런 얘기 같은 거는 뭐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의 상황을 다 알고 각자 본업이 있다는 거 알고 자기 삶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인테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버리거나 무시할 것들을 각자 규칙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테이너를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그 코드를 관리하고 이제 책임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좀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그 메인테이너를 대할 때 그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주고 지치지 않게 하고 뭐 불필요하게 블레임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메인테너들마다 상황이 다르죠. 오픈소스가 정말 많아져서 각자 상황이 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리액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하고요. 해시코프 같은 회사도 뭐 테라폼, 노마드, 볼트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 오픈소스지만 딴 것들하고 똑같게 그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그 회사의 상품이나 아니면 풀타임으로 오픈소스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보면
훨씬 잘 관리되고 있고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고 좀 느껴져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직업은 따로 있고 오픈소스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직업은 대부분은 개발자겠지만 뭐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자기가 생업하는 게 있고 그거 말고 여가 시간이나 주말이나 뭐 쉬는 날 같을 때 오픈소스를 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생업 말고도 뭐 휴가도 가야 되고 뭐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거나 매주 뭐 모든 주말을 항상 오픈소스에만 쓴다는 것도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제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픈소스 한다고 누가 월급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 취미라거나 뭐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착취되진 않지만 뭐 열정페이처럼 생각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펀딩을 받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개발한 비용을 다 월급처럼 받는다기보다 어떤 프로젝트의 도움을 이제 어떤 형태로든 펀딩을 해서 도움을 받고 개발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월급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 것 말고도 뭐 특정 서비스를 쓰는데 돈이 낸다거나 그거를 이제 개인 돈으로 낼 거냐 아니면 어떤 자금이 있어서 그 돈을 낼 거냐. 가장 쉽게는 뭐 도메인 비용만 해도 얼마 안 하는 돈이지만 그거를 계속 개인 돈으로 내면서 개발까지 해야 되냐 아니면 뭐 공금 같은 게 있다면 훨씬 좋긴 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두 개 나눠 놓은 거는 사실 펀딩 받는 개발자들은 이제 보통 직업이 따로 있는데 펀딩이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따로 분류한 거고요. 펀딩을 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프로젝트로 해서 크게 받으면서 이제 풀타임으로 오픈소스 하는 개발자들도 있죠. 맨 처음 설명한 회사랑은 좀 타입이 달라요. 회사가 훨씬 안정적이라면 펀딩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 좀 안정적일 수도 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의 차이가 다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생계 위협이 받을 수도 있죠. 네. 생계 위협을 받으면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펀딩 같은 형태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재단에서 돈을 기업이나 개인한테 모아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개발을 할 수 있게.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 비용이나 추가 드는 비용을 대주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개인한테 그 개발 비용을 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깃허브에서는 깃허브 스폰서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작년 정도에 만들었죠. 그래서 조직이나 개인을 이제 깃허브 내에서 펀딩을 할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깃허브에 파괴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 한국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펀딩을 할 수 있는데 펀딩을 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고 뭐 이거는 깃허브 스폰서 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이제 오픈 컬렉티브라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도네이션을 일회성으로 한다거나 뭐 매달 정기 후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큰 돈을 가지고 이제 후원을 한다거나 하는 플랫폼이고요. 메인테이너들이 프로젝트를 등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큰 프로젝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펀딩을 받기도 하고요. 작은 프로젝트는 얼마 받기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개인의 월급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주 그렇게 큰 돈이 모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생태계 자체가. 뭐 그거 외에도 뭐 페이트론이라고 이거는 뭐 개발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인데 개발자들이 여기다 등록을 해놓고 이제 깃허브 스폰서 같은 게 나오기 전에 이제 펀딩이나 후원을 받기도 했죠. 네. 아무래도 자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의 큰 돈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의욕이나 이런 분들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척박한 환경, 되게 많은 업무 시간을 들이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 메인테너들이 그 오픈소스 뒤에 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인테너들을 잘 챙기고 네, 저희가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